안녕하세요.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간밤에, 그러니까 2월 25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얘기입니다. 나스닥 지수가 한때 마이너스 3%에서 플러스 3%로 그 큰 폭, 그러니까 하루에 변동폭이 6%죠. 엄청 이제 변동폭이 큰데,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우선은 이제 구체적인 종목을 보면 테슬라가 714불까지 하락한 후에 종가는 800달러로 마감됐죠. 엔비디아가 그 208달러까지 내려가지고 237달러까지 종가에 마감됐고, AMD가 104불까지 하락한 이후에 116달러까지 약 한 10%, 엔비디아도 약 한 10%, 테슬라도 약 한 10% 조금 넘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내렸기 때문에 오름폭도 조금 한 5 내지 7% 정도. 그 다음 퀄컴도 156불까지 내렸다가 167달러까지 반등했고, 브로드컴은 550불에서 585불까지 뭐 한 6% 정도 그 변동이 있었네요.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 3% 정도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7 내지 10% 상승한 것은 결국은 그 반도체 기업이다. 테슬라도 포함되지만은,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그 변동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종목별로 보면. 그러니까 반도체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우선은 그 원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이 하나 작용했고,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 그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할 거 아니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하락폭도 컸었죠.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반등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낙폭 가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에요.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반도체는 러시아 수출 규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. 왜냐하면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가 조달이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1차적으로 피상적으로는 중국이 그 수입을 하고, 그걸 러시아가 다시 뭐 국경 마주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다시 수입하면 되거든요. 그런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. 그거는 이제 좀 어렵다라는 거죠. 통제 효과가 그래 크지 않을 거다.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 반도체, 이 부족은 전기차 시대로 뭐 원래도 갈 테니까요. 토요타, 벤츠, 폭스바겐, 포드 다 뛰어들고 있잖아요. 시스템 반도체 부족은 뭐 원래도 지속된다. 그러니까 큰 문제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반도체 주가가 처음에는 규제 우려 때문에 그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뭐 효과가 없다고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뭐 반도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내린 거죠. 근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고수들은 투자를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, 공매도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했어요. 공매도 세력이 많이 공매단 종목이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등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영업 실적 대비 그 PR이 너무 높은 종목이죠. 그러니까 현재 주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영업 실적이라는 거죠. 영업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주가 상승 폭이 너무 높고 아직도 거품이 있다라고 판단한 종목을 공매도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뭐 지수가 그 정도 하락을 하면, 그리고 어제 나스닥 지수가 지난해 한 3월 그 기준까지 내려갔거든요.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락한 거 다 반납한 그 지점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,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있는 그 지수대죠. 거기서 이제 그 반등이 일어났다.
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공매도 세력은 현물과 선물 동시에 공략합니다. 그러니까 현물을 팔면서 나스닥 지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물도 동시에 팔았다는 거죠. 그리고 지수 바닥 내지는 기술적 반등 시점에 오니까 현물도 함께 청산한 거죠. 공매도 현물을. 그러니까 이제 또 대기 세력 있잖아요. 뭐 테슬라 대기 세력. 우리 국내에서는 테슬라 칭송하는 분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까 반도체 쪽은 또 하나의 또 다른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공매도 세력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청산한 거 아니냐. 이것이 기폭제가 돼 가지고 개미 투자자들도 동참한 거로 볼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요 반도체 기업은 1분기 뭐 전반적인 영업실적은 나빠지겠지만은 주요 반도체 기업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제가 앞에서 얘기한 그 반도체 중에서 뭐 최근에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브로드컴하고 퀄컴을 뭐 다른 종목은 몰라도 매수해도 뭐 나쁘지 않다라는 보고서가 있었거든요. 2월 한 23일인가 4일에 나온 보고서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호재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죠. 주가 하락 자체가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분위기가 반도체 전체로 확산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앞 시간에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수 하락으로 동반 하락한 우량기업은 주가 하락 자체가 호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주식 전문가들 특히 전략가 입장에서 보면 기회거든요. 그게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됐지 않냐라는 분석이 가능하고 또 참고로 유가는 뭐 WTI 기준입니다만은 한때 100불 넘었다가 96, 7불 대까지 또 내려온 그런 또 뭐 상황도 연출됐고 그 다음에 금리도 10년물이 국채 중심으로 막 거래가 되다가 마땅한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요. 초반에는. 그러다가 이제 나스닥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돈 흐름이 나스닥 시장을 가면서 국채 금리도 그 하락하다가 낮아졌죠.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국내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는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차가 너무 이제 좁혀져서니 경기 불황이 아니냐라는 얘기는 아직은 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왜 가능하냐면 어제 저녁에 그걸 보여줬어요. 돈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저 국채시장에 일시적으로 간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2년물 국채, 10년물 국채 때문에 경기 불황이 예고될 때는 아예 근본적으로 이동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정도로 경기가 심각한 무렵에 돈이 이동한다는 거죠. 그때는 이제 경기 불황을 예고하는 지표이지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국채시장으로 특히 10년물은 거래량도 많고 또 만기기 때문에 앞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. 지금 10년물 국채 사면 그 기회가 있다. 쉽게 하면 매수하더라도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수익 실현 기회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. 바로 지금 그 미국 국채 10년물 시장은 돈이 갈 데 없어 가지고 그 나스닥 지수도 하락하고 뭐 다우존스 지수도 하락하고 S&P 다 하락할 때 돈이 갈 데 없어가 그쪽을 돈이 이동한 거죠. 그거는 경기 불황하고는 관계없고 일시적으로 주가가 뭐 단기 저점이라도 마련되면 다시 그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동할 성질의 돈이기 때문에 금리 격차는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통계만 보고 이 경기 불황이다 라는 그 얘기는
금리와 그 다음에 실물 경제, 또 금리와 주식시장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의 얘기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